선생님이 오늘은 세계를 바꾸는 착한 똥 이야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도 선생님이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또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사실.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이제 똥이라는 제목이 흥미를 이끌었죠. 왜냐하면 선생님 아들이 진짜 입만 떼면 똥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친구들 가르쳤을 때 보면 정말 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을 가리지 않고 똥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런 똥이라는 발음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인식에 똥은 일단 더럽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금기시되는 말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입 밖으로 내는 게 굉장히 재밌나 봐요. 근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똥에 대해서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정말 신기한 게 너무 많았고요. 여기 이제 보면 작가님이 전 세계적으로 그 동물의 똥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혹은 또 사람의 똥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총 9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누에똥, 그 다음에 페루의 새똥, 그 다음에 티베트의 야크똥, 인도네시아의 사양 고양이똥, 일본의 휘파람새똥, 베트남의 사람똥, 마사이족의 소똥, 덴마크의 돼지똥, 스리랑카의 코끼리똥,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걸 읽으면서 뭘 소개를 다 소개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소개하면 친구들이 가장 흥미로울까를 생각했는데, 사실 사양 고양이 똥을 얘기하려다가 사양 고양이 똥을 왠지 많이 알 것 같더라고요.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죠? 선생님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놀랐었거든요. 그 고양이 똥으로 커피를 만든다는 사실에 선생님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좀 약간 선생님 모르겠네, 더럽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마셔보진 않았는데 이걸 이제 마셔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야크똥, 일단 티베트의 야크똥. 티베트라는 나라를 선생님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이제 중국에서 독립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달라이 라마라는 그런 존재가 있는 곳이고 지구의 세계의 지붕이라는 나라라는 말처럼 굉장히 그 해발 4,000m에 굉장히 높은 지대에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크통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당연히 높은 곳이니까 춥잖아요. 그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땔감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 이제 아직 문명의 이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은 곳이니까 이제 자연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지대에서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죠. 추운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땔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크똥을 쓴다고 합니다. 야크는 여러분이 그 소의 일종이잖아요. 얘들은 이렇게 풀만 먹고 하니까 똥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불이 잘 탄대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선생님, 이거를 그냥 선생님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 야크똥을 그냥 그대로 퍼담아서 이렇게 땔감으로 쓰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야크똥을 사람 손으로 빚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물이랑 지피랑 야크똥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그거를 무슨 떡 반죽하듯이 이렇게 판판하게 동그랗게 빚어가지고 그거를 또 일단 불이 잘 타기 위해서는 물기가 없어야 되니까 그거를 잘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제 그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긴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는 그 야크똥 반죽을 많이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먼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을 해주고 또 그 똥과 갈똥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진도 이렇게 제시가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선생님 참 좋더라고요.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도 얻고 또 이런 설명을 통해서 지식도 굉장히 일석이조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또 이제 마사이족이 나와요. 마사이족은 아프리카의 부족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소는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이잖아요, 예로부터. 근데 여기는 이 소똥을 가지고 집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 얘기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소똥을 물과 뭐 지푸라기 이런 걸 섞어가지고 뼈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집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근데 왜 소똥을 쓰는 이유도 있대요. 소똥을 쓰는 이유는 그 아프리카는 넓은 초원이니까 맹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맹수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래요. 왜냐하면 소가 많이 있으면 무서워서 맹수들도 접근하지 못한대요. 한 마리 이제 몇 단계 떨어져 있을 때 공격을 하는 거지, 때로 몰려 있으면 공격을 못 하는데, 그 소똥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 맹수들한테 여기 소 무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똥으로 집을 지어 놓으면 맹수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 사실 조금 읽으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안전한 그런 테두리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이고 그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은 참 훌륭하고 보기 좋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문명의 이기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선생님 솔직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끼리똥. 이 코끼리똥으로 스리랑카에서는 종이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끼리를 이 스리랑카에서는 그 코끼리라는 존재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고, 근데 이제 코끼리를 친하게 지내다가 여기도 이제 문명의 이기가 들어오는 거죠. 벌목을 하는 거예요.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무를 다 베고 하니까 코끼리가 살 숲이 없어져서 점점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등치 큰 코끼리가 내려오면 당연히 피해를 줄 수밖에 없겠죠. 작물을 해치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끼리를 죽이게 되고,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한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그 코끼리의 똥으로 종이를 만드는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코끼리는 풀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풀만 먹으니까 굉장히 섬유질이 가득한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똥으로 여기 종이를 만드는 법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사실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종이를 만드는 거지? 라는 생각이 궁금해 들었는데 책에 딱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 또래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각각 그 나라의 그 친구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 진행되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 다 좀 가난한 나라여서 그런지 좀 가난한 친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그런 걸 보니까 선생님 어쨌든 마음 조금 아팠지만 그래도 이걸 잘 이용해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읽으면 사실 좀 이해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어떤 생각의 폭을 또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똥이라는 것도 이렇게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게 됐고요. 여기는 사실 우리나라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 누에고치에는 선생님 사실 누에를 키우는 거는 많이 알잖아요. 그 너무나 예쁜 실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근데 누에똥도 그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얼마 전에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치료제를, 그 누에똥에서 나오는 걸로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 사실 맨 처음에 나와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똥에 관한 착한 똥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